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1월 10일 피습 8일 만에 이재명의 퇴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메시지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뭔 메시지가 필요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그 서울대 의사와 응급 헬기라든지 이런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각히 논의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 이재명이 1월 2일 피습 이후 8일 동안에 그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런 병상 정치, 재판 지연을 위해서 또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박살이 났다. 공정과 상식을 깬 특권 의식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몸소 실천한 이재명, 그리고 공약, 민주당이 내걸었던 그런 공약,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 또는 지역 의사를 조금 더 키우고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가면서 머리를 썼던 그런 민주당이 제안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짓거린 것에 불과했다. 본인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당대표는 지역의료 패싱, 지역의료 무시하고 중앙, 서울 의료를 택했다는 것, 그것도 모든 불법적인 것을 총동원해서 일반 동료 시민은 가질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며, 그래서 지금 8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공분을 샀고요. 서울, 부산, 경남, 그다음에 대전, 강원도, 전남, 광주 의사회까지 비난 성명을 냈었죠. 사실 이렇게 의사회가 영호남을 통합했던 일은 잘 없는데 이재명이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이 영호남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영입 5호 강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수령님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셨네 와 같은 느낌이 아닐까. 이 정도로 그 금배지에 목숨 건 사람들의 딸랑딸랑임으로 지금 민주당은 꽉꽉 채워주고 있다. 사실 그 국민의힘의 단합은 강화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준석이 27일 그 돼지갈비집 그 브레이크 타임 탈당 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정화되고 있다. 그 이준석을 따라갔던 사람 문병호 지금 현 영등포 당협위원장이니 하면서 큰 직책을 맡는 것 같죠? 크게 내용 없다. 안철수 의원의 이삭죽기라고 조금 높이 표현해 줬는데 댓글들을 보면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이제 폄하되고, 그러니까 비하되고 있는 거고,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이제 비유가 되고 있다 정도. 그러면서 오히려 국힘은 조금 더 탄탄해지고 있다. 중도의 행보를 해오는 것보다 중도를 감싸고 샤이한 사람들의 지지를 돈독하게 하면서 현재 들고 있던 보수를 강화시키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쓰는 게 맞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반쪼가리가 난 거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내부를 미리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민주당이 그 말도 못하는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겠죠. 그 말은 이재명이 개딸, 이재명의 사당화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의 사당화라고 보기에는 이재명에 붙어있는 세력들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민주당을 이끄는 세력, 가장 큰 게 586 운동권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큰 부류의 박지원 같은 김대중 동교동계가 있고 586 운동권 세력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크게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주류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메인으로 내세우는 서울의 메인 학교에서 운동권 출신, 송영길 같은 경우는 연세대,
유명한 몇 개 대학들의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로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30대부터 금배지 달고 민주당을 세력화 만들었죠. 근데 지금 이재명에 붙어있는 세력을 한번 보시면요. 비주류입니다. 이 인고의 노력, 인고의 세력이라기보다는 그 586 운동권에 배붙어서 쉽게 얘기하면 밑닦아주던 그 사바사바하고 들러붙어 있던 그 비주류계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운동권이 아니잖아요. 비주류 인사입니다. 그냥 이제 이재명은 오늘 수요동물원 이러면서 동물에 비유했던 내용들 보면서 한낱 개새끼였던 짐승 어떻게 괴수의 판열에 올랐나 하면서 코요테를 다뤘던데요. 늑대곰, 그 늑대와 곰, 쉽게 얘기하면 운동권의 주류가 아니라 그 코요테, 이렇게 빌붙어서 쥐나 잡아먹던 그런 코요테가 그 혼종, 개 잡종을 만들었죠. 개랑도 교배하고 늑대랑도 교배해서 이렇게 코이 울프, 새로운 종족을 만들면서 그들만의 세력, 굉장히 위협 동물로 자리 잡았다. 요런 느낌으로 이재명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은 비주류 인사들을 싹 끌어 모아서 지금 또 다른 세력화, 이제 586 기존의 세력은 물러치고 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개딸을 둘러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으로 봤을 때 개딸을 이용한 비주류, 그동안 20년 586 운동권에 짓눌려서 기 한 번 못 피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비주류 세력들이 이재명과 결탁해서 코이우프, 새로운 개 잡종을 만들어서 세력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딸은 그냥 표면적으로 내세워지는, 출격했을 때 좀비처럼 생각 없이 막 가서 물어뜯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비주류 인사들과 지금 굉장히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당을 장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굉장히 잔인하고 비열하다. 왜냐? 권력을 잡으면 놓지 않을 거예요. 이 권력을 굉장히 잔인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 권력을 잡기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이 보면요, 단식하고 누워있고 보통 사람의 얼굴 철판 두께보다 더 뻔뻔하게 누워있죠. 그러고 재판 지연 가능했고요. 이번에도 뭐 첩스틱 어쌔신, 손톱 핑거 업세신부터 시작해서 뭐 그들의 입장에서 18cm 발골칼 막 튀어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무리하게 이끌어서라도 8일, 9일, 12일 미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강규태 뭐 판사부터 시작해서 선거법 480일 미뤄서 질질질 끓고 있던 사람이 사표 썼습니다. 11일까지 공직자, 뭐 이제 지금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 11일까지 사표를 내야 되거든요. 아마 사표 내고 뭐 개인 변호사를 한다고 하지만 영입 몇 호로 또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480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잘 잡아주면서 질질질 끌면서 이재명의 금배지 유지시켰잖아요. 뭐 그 뒷말은 굳이 그 사람이 뭐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최대한 해왔다. 2주에 한 번씩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 재판 받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480일 이상 끌어왔다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사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받는 판사가, 토스 받는 판사가 일일이 다 봐야 되고 다다시거든요. 그럼 질질 끌겠다, 총선까지 금배지 달아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자꾸 전라도를 비하하고 막 이런 게 싫은데요. 전라도 출신입니다. 본인의 출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네 하는 행태가 전라도 출신이, 이게 아니라 전라도 출신이라서 그들과 연결이, 뭐 형 동생 사이 연결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재판 지연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정상적인 사고 범위 안에서 벗어난 행위를 이 판사가 몸으로 충실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이요, 이 개 잡종, 그 코이 울프 같은 그 코요테가 변종돼서 더 독하고 더 강한 놈이 탄생을 했잖아요. 변종이 세잖아요. 이 코이 울프도 변종이라서 굉장히 지금 뭐 컨트롤도 안 되는 그런 개 잡종이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런 잡종류에 비유될 만큼의 비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살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잔인하게.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 반쪼가리가 나고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이재명이 뭐 현근택 변호사 때문에 뭐 징계하는 것들, 뭐 문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죠. 그거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아는 척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현근택이 이해찬 사위거든요. 이해찬과도 내가 그 전에는 이해찬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굳이 이해찬과 연결될 필요 없다. 나 당대표야. 내가 가지는 권력 안에서 이제 이해찬도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해찬의 사위 현근택 그렇게 못 내치죠. 근데 이제 우회적으로 내쳤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이렇게 원칙을 벗어난 이재명의 피스 8일차, 이 세상을 들끓게 했던 이 피스 8일차 오늘 드디어 퇴원합니다. 그러나 이룰 것은 제대로 이루었다는 것, 그리고 22일로 미뤄져 있는 재판이 과연 이재명의 출두가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뭐 한 10일, 2주만 더 집에서 눕방하고 메시지 따로 내고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재판부에서 촥촥촥 또 연기해 줄 거고, 뭐 민주당은 또 이걸 가지고 뭐 대테러니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특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검 한 번 하는데 국민 세금 1, 2억 그냥 쉽게 듭니다. 니들이 그냥 헬기 한 번 부르는데 3,400만 원, 6,800만 원, 그 다음에 그 응급 앰뷸런스죠. 교통통제감에서 썼던 그런 것들, 이게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응급 헬기에 전문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응급 상황이 아니었는데 응급 헬기를 탔다.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응급 헬기가 네 택시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원칙을 벗어난 행동, 동료 시민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8일, 2일부터 그 이재명의 암살 사건이 있은 후 8일 동안 온 나라가 들끓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이송을 요청했다. 부산대가 들어라 얘기하는데 서울대가 상급 병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송을 요청할 것 같으면 부산대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고, 서울대가 부산대 위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사가 왜 본인 실명을 노출하지 않고 또 실명 안 까고 인터뷰합니까?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요. 민주당 그 의원과 다이렉트로 전화 통화하는 사람, 서울대 병원에 서울대 교수가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벗어난 행동입니다. 주변에서 서울대 병원에 교수하고 직접 통화해서 응급 헬기 띄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요,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화 통화를 할 사이 정도라면 이게 당적이 정확하게 분명하다라는 느낌이 막 오죠. 아마 전라도 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든 것이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이죠. 그리고 부산대 위에 서울대가 상급 병원이 아닙니다. 서울대가 부산대 병원에 야 헬기 이송시켜 라고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오더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건 부산대에서 결정을 내렸어야죠. 그런데 서울대에서 익명으로 인터뷰한 그 교수 누굽니까? 본인이 부산대에 요청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8일 동안 이재명이 눕방하고 있는 이 서울대 암살 사건 이후 8일 동안 누가 총대를 맬 것인가 의논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지금 부산대 병원 최초 이재명의 피습 이후 최초로 입원했고 그 환자를 대했던 분께서 이제 비판 성명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것은 원칙에 무너진 게 본질이지 뭐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공격을 당하고 당과 당의 싸움 정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것은 응급 현장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한 이재명 당대표 특권의식에 쩔어 있어서 이 모든 원칙을 무시한 게 본질이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법 위에 서 있는 이재명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정말 이런 상황들 좀 보면요.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강제 북송 사건에
아직도 하하호호 하고 있는 문재인, 그 다음에 국민 세금 쉽게 쓰면서 관봉권 띠두른 5만원 현금 다발 들고 다니면서 특활비 유용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김정숙, 타지말에 카레 먹으러 갔던 김정숙, 3억 7천만원 국민 세금 쉽게 쓰는 김정숙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공정하지 않구나. 그리고 입시 비리, 정말 피땀 흘려서 공부하면서 그 공부의 결실을 하루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능 치잖아요.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거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조국의 입시비리 대상 조민,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에서 아빠 찬스, 권력의 찬스를 썼던 조민과 조국의 가족들,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다는 거. 북콘서트 하고 다니면서 돈 벌고, 마누라는 깜빵 보내놓고 영치금 순위 토탈 해보니까 4억 넘게 영치금 받았다라고 또 카운트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구나. 공평하다, 모두가 똑같다가 아니라 노력한 만큼 땀의 결실을 얻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정답인데, 이런 정답을 피해서 누군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저런 원칙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 보면서 조금 분노하고 있다. 세상 바르게 잡아달라. 이게 동료 시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이다. 적어도 내가 사는 세상, 그리고 내 새끼가 살 세상, 그렇죠. 미래 세대에게 줄 세상만큼은 이렇게 원칙이 통하는 세상,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정말 윤석열 그때 그 느낌이 그립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그립다 한동훈입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